아빠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큰아들의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68세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내 자식을 대학 보낸 나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울 강북의 낡은 공장 부지가 재개발되어 내 몫으로 50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나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숨기고 가난한 아버지로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과연 누가 진짜 효자일까? 내 이름은 박철수 68세입니다. 아내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낡은 다세대 빌라 반지하.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내 사업체를 운영했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여보, 애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자.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자식 모두 대학에 보내기로 결심했죠. 큰아들 민수, 둘째 민호, 셋째 딸 은정, 막내 아들 민재. 하지만 IMF가 터졌습니다. 1997년. 공장이 부도났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주차장 관리, 경비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빠 등록금. 큰아들 민수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기뻤지만 막막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저녁에는 주차장 관리를 했죠.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버텼습니다. 둘째 민호도 연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는 더 돈이 많이 들었죠. 등록금, 책값, 병원 실습비까지. 아빠 차 사주세요. 병원까지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어요. 민호의 말에 나는 10년 탄 경차를 팔아서 중고 소나타를 사주었습니다. 셋째 은정이는 이화여대 영문과에 갔습니다. 은정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막내 민재만 특이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지방 전문대에 갔죠. 나는 미안했습니다. 막내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2013년이었습니다. 여보, 돈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집에서. 무슨 소리야. 큰 병원 가야지. 나는 빚을 더 내서 아내를 서울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항암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죠. 결국 아내는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내 자식이 모두 왔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이 끝나자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분당에 살았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였죠. 아빠, 저희 집은 좁아서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둘째 민호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습니다. 하루 수술만 10건씩 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지금 너무 바빠서요. 환자들이 많아요. 셋째 은정이는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뉴욕에서 일했죠. 아빠,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자주는 못 가요. 막내 민재만 달랐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살았죠. 결혼도 못하고 혼자였습니다. 아빠, 제가 모실 수는 없지만 이거라도요. 민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2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치킨집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후 1년에 한 번씩만 자식들을 봤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왔습니다. 2024년 3월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토지 소유주께 알려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부도났던 내 공장 부지. 빚 때문에 팔지 못하고 그냥 놔뒀던 그 땅이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됩니다. 보상금이 상당할 겁니다. 얼마나요? 감정평가 나와봐야 하는데. 대략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억.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옆집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80억을 받았다가 자식들한테 요양원에 보내진 분이었죠. 돈이 생기면 자식들이 변한다더니. 나는 결심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숨기고 가난한 아버지로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픈데. 아빠, 동네 병원 가세요.
제가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같이 가줄 수 없니? 아빠, 제가 지금 미국 출장 준비 중이에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씁쓸했습니다. 둘째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며칠 집에 가도 될까? 아빠, 저희 집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다음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 SNS를 보니 집들이 파티를 하고 있더군요. 셋째 은정이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만 왔습니다. 아빠, 지금 재판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막내 민재만 즉시 달려왔습니다. 아빠, 무릎 어디 아프세요?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일주일 후 나는 민수 집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가장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나 아버지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민수 좀 보려고. 오빠는 출근했어요. 토요일에도 일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명품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수천만 원짜리 그림이 걸려 있었죠. 앉으세요. 며느리가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그럼 근처 식당 가세요. 저희는 외식하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손주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5년 만에 보는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아, 많이 컸네. 엄마, 이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자가 나를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야. 너 아기 때 많이 봤는데. 몰라요. 처음 봐요. 수진이 지훈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미리 연락하시지.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민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갈게. 아빠, 저희 집에 방이 없어요. 근처 모텔 잡아드릴게요. 뭐? 죄송해요. 저희도 어려워요. 대출금도 있고. 5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버지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다니. 나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왜 저렇게 남루하게 입고 다니세요? 창피해요. 다음 날 민호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아, 네. 잠깐만요. 환자가 있어서.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환자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나는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원장님이 오늘 너무 바빠서 내일 오시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환자가 아니라 아버지야.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0분 후 민호가 나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오늘 수술 10건이 잡혀서. 괜찮다. 나중에 보자. 아빠, 이거라도. 민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은 주지만 시간은 안 주는 아들.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은 됐다. 아빠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를 보고 싶었던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 생활비는 있으셔야죠. 아들이 아빠한테 시간을 줄 수 없으면 그 돈도 필요 없어. 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기. 119.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지하철역에서 쓰러지셨대요. 보호자는? 연락드렸는데 큰아들 분이 내일 오신다고. 내일? 응급실에 있는데 내일 온다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민재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너.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형들이 내일 온다길래 제가 지금 달려왔어요. 민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모실게요. 형들은 바쁘니까.
저는 시간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가난한 막내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다음날 오후 민수와 민호가 왔습니다. 아빠 많이 아프세요? 응급실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 병원에서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검사 결과 어떻대요? 영양실조래. 제대로 못 먹어서. 민수와 민호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빠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뭐? 정부 지원 받는 곳이요. 거기 가시면 공짜로. 너희가 날 요양원에? 아빠 혼자 계시다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바쁘고. 그때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를 요양원에? 민재야 넌 몰라. 아빠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형이 모르는 거예요. 아빠는 제가 모실 거예요. 너? 치킨집이나 하는 주제에? 민수의 말에 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그 말은 취소해요. 사실이잖아. 넌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빠를 모셔? 돈이 전부예요? 저는 시간이 있어요. 두 형제가 다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해. 내가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날 모신다니 고맙다. 민수, 민호 너희는 가봐라. 바쁘잖아. 아빠. 가라고. 두 아들이 나갔습니다. 민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 집으로 가요. 좁지만 따뜻해요. 퇴원 후 민재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아빠 여기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재야 너무 좁은데? 괜찮아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안 돼. 내가. 아빠 아프신 분이 바닥에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민재가 웃으며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저녁을 해주었습니다. 치킨집에서 가져온 치킨과 라면이었습니다. 민재야 너 치킨 안 팔고. 괜찮아요. 며칠은 쉴 수 있어요. 가게는? 아빠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박철수님 토지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50억 2천만 원.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편지예요? 아니다. 나는 편지를 숨겼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민수와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민재의 작은 집에 두 사람이 들어오니 꽉 찼습니다. 아빠 들었어요.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구청 담당자가 아는 사람이에요. 50억이라던데?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돈인데. 우리가 아빠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너희가? 날 요양원 보내려던 너희가?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그건 오해예요. 오해? 너희가 직접 말했잖아. 공짜 요양원 찾았다고. 민재가 형들을 밀쳐냈습니다. 형들 나가요. 아빠 괴롭히지 마세요. 민재야 이건 내가 낄 문제가 아니야. 낄 문제가 아니라고요? 형들이 아빠 버렸을 때 제가 모셨어요. 너? 이 좁은 원룸에서?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강남 아파트에 모실 수 있어. 돈 때문이잖아요. 형들은 50억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 재산을 막내 아들 박민재에게 상속합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법정 최소 유류분만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재와 나는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재가 치킨집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우리 집. 아빠 커피 드세요. 민재야 고맙다. 뭐가요? 당연한 거예요.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 하지만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패소. 두 아들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은정이는 미국에서 한 번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도 좀. 은정아 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민재가 결혼합니다. 착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를 친아버지처럼 대해주는 며느리입니다. 식장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응 아들 덕분에. 저야말로 아빠 덕분이에요. 민재야 미안하다. 내 형들한테만 신경 쓰느라. 괜찮아요. 그래도 전 아빠가 좋았어요. 돈이 없어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효자는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나타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50억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었습니다.